이보세요, 최자영 씨. 손님으로 왔으면 닥치고 주문이나 할 것이지. 왜 남의 가게에서 행패야? 당장 경찰 부를까?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강세리는 치킨집에서 일하는 최자영을 굳이 찾아가서 조롱이란 조롱은 다 퍼부었는데 강재인을 골탕 먹이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김도윤의 덫에 걸리면서 최자영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가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받으니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자영은 강세리처럼 유치하게 조롱이나 하려고 족발집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강세리가 회사에서까지 강재인을 못살게 군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경고를 해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있을 강세리의 장례식장에서 입을 새까만 정장을 입은 채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던 최자영은 일순간에 표정이 굳어지더니 강세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김도윤의 덫에 걸린 강세리가 인내심이 바닥난 황기찬에 의해 기어코 이혼을 당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 없다고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심차게 YL그룹의 이름을 걸고 단독으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 디자인이 느닷없이 유출되면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디자인을 유출한 사람은 강재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강세리였죠. 하지만 강미라는 보이는 사실 그대로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재인에게 모든 화살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봐요, 강재인 씨. 아니라고 잡아떼면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이 발신자 메일 강재인 씨 거 맞잖아.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보시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메일을 확인한 강재인은 자신의 메일이 맞는 것을 인지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 메일은 맞긴 한데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유출된 건지 밝혀낼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강재인 씨는 빠지는 걸로 하시죠. 자신이 했든 하지 않았든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강재인은 차마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한 강세리는 난처해하고 있는 강재인의 모습을 아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로 낙심하고 있는 강재인에게 말했습니다. 강재인 씨 실망이네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유출해버리면 어느 회사가 그 디자이너에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사표 쓰겠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김도윤은 강세리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한방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갑게 등을 돌린 강미란의 사무실로 들어가는데요. 강미란은 강재인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자고 한 김도윤을 원망의 눈빛으로 매섭게 노려봤어요. 이게 뭡니까?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애초에 검증도 되지 않은 강재인 씨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저희가 디자이너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김도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미란 상무님, 강재인 씨가 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누가 그랬는지 진상조사를 해보고 강재인 씨가 유출한 게 맞다면 그때 상무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보세요, 김도윤 본부장님. 발신자에 버젓이 강재인 씨 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 강재인 씨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일에 진상조사까지 할 만큼 저희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시나요? 쓸데없는데 시간 허비하지 맙시다. 그러자 김도윤이 일순간에 눈빛을 비장하게 바꾸더니 강미란의 두 눈을 또렷이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강재인 씨가 그런 게 맞는지 아닌지. 강재인 씨가 아닌 게 밝혀지면 어떡하실래요? 이틀만 주시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강미란은 확신에 차 있는 김도윤의 표정을 보고 자신있게 반문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뭘 믿고 저렇게 자신이 있는 거지? 혹시 진짜 다른 사람이 범인이면 어쩌나 갑자기 걱정까지 들 정도였죠. 결국 똥 씹은 표정으로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꼬리를 내리는 강미란인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강미란이 우려했던 그 상황이 마치 우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 전 강세리의 학력 위조를 터뜨렸던 폭로 유튜버가 이번에도 역시 라이브 방송으로 강세리의 범행을 모두 터뜨린 거예요. 알고 보니 강세리는 강재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강재인의 노트북으로 디자인을 유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자동으로 메일에 로그인을 해두는 강재인의 습관을 유심히 관찰하고 벌인 범행이었죠. 가장 먼저 폭로 방송을 보게 된 강미란은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입장까지 곤란해지면서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상을 확 구긴 채로 강세리에게 달려간 강미란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강세리의 뺨을 거침없이 날리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강미란에게 싸대기를 얻어맞고 어안이 벙벙해진 강세리. 상무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절 왜 때리는 거냐고요? 그러자 강미란이 손에 들고 있는 노트북을 강세리에게 조용히 건넸어요. 강재인의 자리에 몰래 앉아서 노트북을 두들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세리인데요. 거의 저승사자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던 강미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강세리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딴 짓을 저지른 거야? 강재인 씨가 미웠어? 강세리 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네. 하지만 강세리는 늘 위기가 닥쳐오면 그래왔듯이 새빨간 거짓말로 난관을 극복하기로 합니다. 상무님, 이거 조작된 영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어떡해요? 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그러자 강미란의 입에서 마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CCTV로 메일이 발송된 시간에 강재인 씨가 사무실에 없었다는 게 확인됐어. 이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강세리 씨 혼자였다고. 그래도 발뺌할 거야? 그럼 경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해도 불만 없는 거지. 괜히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면 감옥까지 가게 될까봐 결국 강세리는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보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맡으니까 열이 받아서 그랬어요. 야, 강세리. 그렇다고 회사 이름을 건 프로젝트 디자인을 외부로 유출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기나 하냐고.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사직서 제출해. 상무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강미란은 한 번 아니라고 결정을 내리면 절대 무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간곡하게 부탁하는 강세리의 말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리는 강미란인데요. 당연히 이대로 물러설 강세리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황기찬이라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 폭로 유튜버 방송을 보게 된 황기찬이 곧바로 강세리를 호출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그러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하는 강세리. 내가 강재인보다 실력이 좋은데 강재인이 프로젝트를 맡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김도윤 믿고 설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기찬 씨. 강미란 상무가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나 이대로 그만둘 수 없다고. 하지만 황기찬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세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차갑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엔 사안이 워낙 심각해서 나도 못 막아줘. 오히려 내가 나서서 막아주면 가족이라서 감싼다고 더 난리가 날 거야. 회사는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입사하면 되니까 일단은 강미란 상무 말대로 사직서 제출해. 기찬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그 입 닥치지 못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내 말 듣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 결국 황기찬에게까지 버림받은 강세리는 그날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짐을 빼게 됩니다. 거의 강제인 골탕 먹이는 재미로 회사를 다녀왔는데 지가 놓은 덫에 지가 걸려서 사표를 쓰고 쫓겨나 버린 것이죠. 짐을 정리하는 강세리를 보며 강재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치졸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야, 강재인.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말 조심해. 다시 오면 내가 너 무조건 쫓아낼 거야.
그렇게 되도 않는 경고를 날리고 씁쓸하게 YL그룹을 나가는 강세리인데요. 또다시 강세리에게 속은 황기찬은 강세리라는 인간 자체에 엄청난 회의를 느낀 나머지 결국 웨딩사진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강세리처럼 거짓말에 능한 능구렁이라면 분명히 홍 사장에게 접근해서 거짓으로 보고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연락한 사람이 바로 미국으로 도망간 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강세리와 아무런 인연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진실을 보고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노숙자는 일할 시간에 짐을 싸들고 돌아온 강세리를 보자마자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는 웬일이니? 그 짐은 또 뭐야? 너 설마 회사에서 잘린 거야? 그러자 또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는 강세리인데요. 일 그만뒀어요. 당분간 좀 쉬려고요. 쉬긴 개뿔. 너 마침 잘 됐다. 그럼 족발집 나와서 서빙이라도 해. 놀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자고로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어머니, 저 지금 일할 기분 아니라고요. 쉬고 싶다고요. 이런 옌병. 너가 무슨 임신한 임산부도 아니고 2다리 멀쩡하고 아픈 데도 없는데 쉬긴 뭘 쉰다는 거야?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잔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가게로 출근해. 알아들어? 그렇게 강세리는 불같이 밀어붙이는 노숙자에게 굴복하고 하루아침에 YL그룹 팀장에서 족발집 서빙 알바로 변신하는데요. 그런데 족발집 맞은편 치킨 가게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잠깐 정윤희의 얼굴을 보기 위해 들른 정호성이 카운터에 앉아있는 최자영의 얼굴을 드디어 보고 만 것이죠. 그 순간 정호성은 피가 거꾸로 솟은 나머지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우리 누나 가게에 있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최자영은 눈앞에 있는 정호성이 죽은 김도희의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당신은 누굽니까? 누군데 남의 가게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치킨 안 살 거면 나가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벼락 같은 동생의 고함 소리를 들었는지 때마침 주방에 있던 정윤희가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어요. 정호성, 너 미숙 씨한테 왜 그래? 당장 사과드려. 순간 정호성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나가 말한 미숙 씨라고? 그래 맞아. 이분이 미숙 씨야. 가해자의 가족인 강재인까지는 어찌저찌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였지만 가해자인 최자영까지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정호성은 정윤희가 충격을 받든 말든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고야 말았어요. 누나, 이 사람 미숙 씨 아니야. 우리 도희 죽인 최자영이라고. 순간 정윤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성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이 우리 도희를 죽였다고. 이보세요. 지금 제 동생 말이 모두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요. 최자영은 그제서야 정윤희가 김도희의 엄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던 그녀도 이번만큼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나가버리는 최자영인데요. 그 즉시 정호성은 혹시 정윤희가 들을까봐 다급하게 가게로 나와서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강재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재인 씨, 가게에서 일을 도와준다는 그 미숙 씨가 알고 보니 강재인 씨 어머니 최자영 씨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절대 우리 누나 가게에 발 못 붙이게 하세요. 혹시 최자영 씨가 또 우리 누나 찾아오면 그때는 재인 씨도 내보낼 겁니다.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강재인은 엄마한테 다녀온다고 말하기 위해 김도윤의 방에 잠시 들렀다가 충격적인 물건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폭로 유튜버가 쓰고 있던 가면이었습니다. 가방 틈새로 미세하게 보이는 하얀 물건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물건을 꺼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유튜버가 사용했던 하얀 가면이었던 것이죠. 강재인을 도와 강세리를 저격했던 유튜버의 정체는 바로 김도윤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재인인데요. 그런데 때마침 김도윤이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가면을 들고 서 있는 강재인을 보자마자
잽싸게 가면을 빼앗더니 멋쩍은 표정을 짓는 김도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고 그러세요? 도윤 씨였어요? 그동안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누구인지 진짜 대단하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도윤 씨인 줄 알았다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드렸잖아요. 그러자 김도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재인 씨를 돕는 걸 삼촌이 못마땅해 하세요. 재인 씨를 우리 집에 살게 하는 것도 사실 삼촌이 간신히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나서서 강재인 씨를 도와 강세리의 과거까지 폭로한다면 아마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삼촌한테 재인 씨는 가해자의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김도윤의 깊은 배려에 강재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매번 어려울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김도윤인데요. 집을 나선 강재인은 곧장 최자영이 있는 도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거기 절대로 찾아가시면 안 돼요. 엄마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최자영은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뜬금없이 남 탓을 시전했습니다. 이게 다 강세리 때문이야. 그년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런 구멍가게에서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빌붙어 지낼 이유도 없었는데 다 그년 때문이라고. 재인이 너 혹시 강세리 밑에서 일하니? 최근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 모르게 제 디자인을 유출했다가 어제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아마 지금쯤 황기찬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황기찬 엄마 가게면 그 족발집 말하는 거야? 순간 최자영의 눈빛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전 강세리에게 겪었던 그 수모를 고스란히 되돌려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강재인을 돌려보낸 최자영은 곧바로 노숙자의 족발집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가장 먼저 최자영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닦고 있는 강세리였어요. 그녀는 썩은 미소를 짓더니 거침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걸레질을 하던 강세리는 난데없이 최자영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인상을 팍 일그러뜨리는데요. 그녀는 앉으라는 소리도 없이 사납게 최자영을 흘겨보면서 메뉴판을 획하고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버럭 소리를 지르는 최자영. 손님한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메뉴판 다시 제대로 갖고 와요. 그 말에 강세리가 못 이기는 척 다시 메뉴판을 올려놓는데요. 됐죠? 바로 그때 최자영이 실수를 가장하여 물컵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한 강세리가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지금 당장. 그러자 최자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강세리의 두 눈을 매섭게 노려보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한테 누명을 씌워. 강세리, 넌 언젠가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난 절대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 살기가 서려있는 최자영의 눈을 보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강세리인데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간신히 최자영을 쳐다보면서 맞받아쳤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순순히 죽어줄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살만한 듯한 강세리에게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웨딩 사진을 보냈는데도 황기찬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김도윤이 급기야 강세리의 전남편을 직접 찾아낸 것이죠. 그는 가면을 쓴 채로 전남편과 합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채널을 구독해놓은 황기찬은 우연찮게 방송을 보게 되면서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핸드폰을 거칠게 집어 던지더니 족발집에서 일하고 있던 강세리를 곧장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자신에게 복직하라고 말할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면서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기찬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 말에 황기찬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의 풀스윙으로 강세리의 뺨다구를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간 강세리가 홧김에 소리를 지르는데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때리는데? 그러자 황기찬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하는 대신 강세리의 전 남편이 나오고 있는 노트북을 강세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발칙한 거짓말이 모두 들통났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강세리. 그녀는 거의 준비된 공식처럼 반사적으로 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기찬 씨.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황기찬은 강재인의 디자인을 유출한 사건으로 모든 인내심을 사용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강세리, 이제 네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쳐.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사인해. 지호는 내가 키울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